네, 이번 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울고 웃는 시장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을 구사한다면 시장의 답보 상태도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또 생기는데요. 자, 먼저 장세에 대한 평가부터 나눠보죠. 김영구 대표님. 예, 일단 우방국과 중국에 관한 관세 불확실성은 정점은 어느 정도 통과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또 강한 엄포로 우리를 또 겁먹게 할지 또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를 보면 잘 지켜내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2월 28일처럼 3% 폭락하는 이런 경우도 생겼었지만 앞으로 변동성은 점점 더 생겨날 수 있는 점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수의 흐름들을 잘 가만히 보면 2600포인트 돌파, 또 2700포인트 돌파, 우리가 모두들 희망은 하지만 2700포인트 저항 영향이 강해서 그걸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허인남 대표님,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이 여러 차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올 초에 반등했던 부분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예측이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초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관점으로 작년에 형성했었던 전고점 라인인 코스피 기준 2,650선에서 2,700선 구간까지는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단기 조정이 가능한 타점이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인 기준으로는 코스피 기준 2,550선에서 2,500선에서는 계속 좀 지지력 시도를 할 겁니다. 단기 좀 정책 이슈이고 또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지속되겠지만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고 또 이번 주 있었던 중국 양해에서의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좀 이런 좀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하나씩 쌓아간다면 다시 또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 아무래도 당분간은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옥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점은 언제쯤, 이 관세 리스크의 정점은 언제쯤 도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점은 4월 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 관세 시작이 이제 4월 이후로 각국의 대응책 그리고 협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점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 주었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에 대한 압박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면 더 큰 불안감보다는 이제 학습 효과나 적응력을 좀 키워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산업 구조상 이제 비중이 큰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가 지금 계속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나 수혜주 중심으로만 아마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내 증시의 빠른 반등보다는 천천히 회복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요인들을 저희가 여러 번 또 이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섹터별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보십니까? 네, 트럼프를 알면 우리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결국에 트럼프는 지금 협상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관세 공격이 결국에는 협상용이라는 그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은요,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이자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그 수혜 섹터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 섹터를 중심으로 하시고 또 다른 그 섹터로는요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메드텍,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등 미래 섹터도 이 지속적인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관세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는요 학습 효과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없다. 아직 본격적 뚜껑은 열리지도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긴 해야 될 텐데요. 네, 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과와 또 반대로는 이제 유해와 협상 가능성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 없이 단기 변동성을 확보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분위기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악재성 요소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아직은 호재가 크지가 않는 부분인데 네. 우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부양책이 나왔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 자체적인 어떤 체력의 어떤 향상 또 그리고 또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관점이 형성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이번 조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수급을 조금 더 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컴백 조짐은 쉽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7개월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 여건상 뭐 귀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떤 시각이신지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뭐 2분기나 3분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외국인 복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하고요. 연기금 자체는 이제 국내 증시 저평가 기대에 대한 인식이나 뭐 이런 국면을 확실히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보지만 외국인 매수 조건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오거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업황 회복 국면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갖춰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현재 이 중에서 하나도 갖춰진 게 없죠. 가능성과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최근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약진을 하게 되면서 반등을 볼 수 있을 가능성과 재고 감산 이후에 메모리 가격 조정이 2분기에 마무리된다면 반등이 가능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금 오늘 속보가 있었지만 2분기 내로 마무리될 조짐들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다라면 아마 뭐 다른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해봐야겠지만 최소한 2분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김진 대표님, 지금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주시하고 있는 변수를 관세를 제외한다면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참 이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여전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에서의 그 구축을 하기 시작했던 롱 포지션이 좀 무너졌어요. 예, 이 관세 전쟁의 리스크가 외국인을 변심하게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정치 상황이 발목까지 잡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세 전쟁의 향방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변수라고 봐야 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이르면은 다음 주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양회에서의 그 경기 부양책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외국인들이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한국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 다시 그 매도세를 보이던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증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다시 외국인들이 현물과 그 선물 포지션이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향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던 게 또 김영구 대표가 이전에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하셨는데 그 기준점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네, 변함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00만 주씩 3일 이상 계속 사는 현상이 생기면 그게 신호탄이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살짝 들어오다가 말았어요. 네. 이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4월 달에 4조 원 가까이 매도하고 그다음 2월 달에 4조 원 가까이 매도하고 이 3월 달에도 지금 매도 기조가 이어지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동호 대표 얘기했던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우나 나스닥 지수의 그 지지 라인도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상쇄시키기까지는 약간 좀 약발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각이신지 허인남 대표님께 네. 좀 짧게 들어보죠. 네, 그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이 최근 이제 어제인 6일까지는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10거래일 연속 이제 그 순매도를 이제 보였다가 이제 바로 10거래일만 다시 이제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이제 이탈하는 이유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제 가장 큰 이유이고 네.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부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미증시의 어떤 변동성, 고점 논란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양회통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즉 부양책으로 통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호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이거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정책 그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는 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급 부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대체거래소 부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4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투자 기회가 더 늘어났는데요. 김진 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체거래소에 참여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을까요? 먼저 이 독점을 깨고 증시 활성화하고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은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일단 저도 화면 보는 게 좀 불편하고요. 실제로 또 2021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 현재까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스템 작동 오류와 같은 피해 사례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주실 부분이 또 있을까요? 뭐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거래 종목도 이제 제한적이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에는 뭐 좀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호가 변화가 너무 심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또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지정가라든지 시정가 주문이 이제 뭐 가능했다면 새로운 주문 방식인 중간가 호가나 뭐 스톱 지정가 이런 건 저도 생소한 부분들이라서 아직 그 생소한 방식에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면 호가를 움직이는데 충분히 시간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실효성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벤트들 몇 가지가 또 있는 것이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 지표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진 않을까 이 부분이 또 지켜볼 만한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허인남 대표님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한번 정리 도와주시죠. 네, 최근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그 조정 국면으로 들었고, 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그 침체 국면까지 이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걱정이 시장에 좀 표현되고 있는 흐름인데, 우선 이제 지난달 민간 고용이 이제 한 달 전보다 이제 7만 7천 명이 이제 증가했는데 예상치 14만 8천 명 대비 좀 절반 수준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1월 증가폭이 이제 18만 6천 명에도 이제 크게 이제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용 시장 관련해서 이런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수요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하나 또 숫자로 표현되기 시작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2,500선 초반 그리고 또 코스닥 경우에는 이제 700선 초반의 어떤 지지 영역 연초에 넘겼던 장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번 조정의 이제 깊이와 폭과 기간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미증시의 출렁임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던 한 주였습니다. 자, 미증시 다음 주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12일 현지 시간으로 그 CPI 발표가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출렁거림 현상도 예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은 잠깐 지나가는 현상들이고 결국은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갖다가 주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지지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는 42,00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8,00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을 만약에 깬다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진다고 너무 겁내할 필요도 없고
깨지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지지선이 깨지면 힘든 거는 모두들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에서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주가가 싸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미 시장이 깨지든 아니면 그 지지선에서 지켜주며 반등을 하든 그런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예측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전략들, 말씀 주신 부분들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본인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원칙에 맞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